네, 안녕하세요. 점프투 스프링부트 3 9회차 내용입니다. 자, 9회차에서는 3.8절과 3.9절을 다루고요. 여기서는 이제 게시판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그리고 작성자도 같이 추가를 하는, 지금까지는 작성자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회원 엔티티와 게시글, 그 질문 엔티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작성자 값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8절이고요. 자, 질문 또는 답변을 작성할 때 사용자 정보를 DB에다 같이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그 일반적인 뭐 카페나 뭐 블로그 뭐 이런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게시글을 작성할 때 뭐 내가 누군지를 따로 쓰지 않아도 그냥 제목과 내용만 입력하면 내가 썼는지 뭐 누가 썼는지를 다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과 답변 엔티티에다가 이제 회원과 연관된 그 속성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퀘스천 엔티티이고요. 자, 퀘스천 엔티티에다가 그 사이트 유저와의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데, 자, 작성자, 그러니까 회원은 게시글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퀘스천이 맨이고 그 사용자가 원, 그래서 매니 투 원 관계를 맺어줍니다. 자, 답변도 마찬가지로 매니 투 원. 한 명의 사용자는 여러 개의 답변을 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회원의 아이디 값, 그러니까 여기 그 관계 속성을 추가할 때 여기는 반드시 그 사용자 엔티티 클래스 이름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와 서비스 클래스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답변 작성하는 이제 앤서 컨트롤러입니다. 자, 여기서 그 사용자의 어떤 계정 아이디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어, 이 프린서펄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프린서펄이라는 객체는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객체고요. 자, 여기 임포트가 자바의 시큐리티에 있는, 자,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프린서펄을 매개 변수로 일단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클래스로 와요. 유저 서비스 클래스. 자, 유저 서비스 클래스에 이제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get 유저 메서드를 추가를 합니다. 이제 사용자를 확인해서 그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엔티티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 find by 유저네임을 통해서 그 사이트 유저를 가져오고요. 이제 그 find by 유저네임은 옵셔널 객체로 넘겨주기 때문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객체를 넘깁니다. 만약에 없으면 데이터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을 시켜주고요. 자, 답변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답변 저장할 때도 사이트 유저를 이제 받아서 그 서비스 클래스예요. 서비스 클래스에다가 사이트 유저 그 엔티티 객체를 받아서 이제 앤서 객체를 만들 때 그 set us에다가 그 객체 자체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JPL을 썼을 때 주의할 점은 항상 이제 그 연관관계에 있는 엔티티를 저장할 때는 그 엔티티 자체를 객체로 담아야 된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자, 그다음 앤서 컨트롤러로 다시 돌아와서 자, 아까 프린서펄 추가를 했고요. 이제 이 프린서펄 정보에는 getName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getName이라는 메서드가 이제 유저네임을 반환해주는 그런 메서드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서비스 클래스의 getUser로 그 값을 넘겨서 그 회원에 대한 엔티티 객체를 얻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서 만든 서비스 클래스의 create 메서드에다가 이제 추가로 사이트 유저 객체를 넘겨주는 거죠. 얘가 이제 계속해서 그 사이트 유저 타입의 객체인 거예요. 뭐 그냥 단순하게 유저 네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유저 엔티티 객체를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퀘스천 서비스도 똑같이 네. 자, 퀘스천 서비스 클래스에 이제 크리에이트 메서드도 사이트 유저 추가하고 어서 추가하고. 자, 그다음에 퀘스천 컨트롤러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퀘스천 작성을 할 때 프린서펄 매개 변수로 받고 그 유저 서비스에 있는 겟 유저 이용해서 사이트 유저 객체 얻어내고 그리고 서비스에다가 사이트 유저 객체 넘겨주고.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때 또 여기 그 테스트 코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 작성을 할 때 그때는 작성자 데이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크리에이트를 할 때 서브젝트와 콘텐트만 넘겼는데 그 서비스 클래스의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답변 그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뭐 어떤 특정 작성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널로 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답변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로그아웃 상태에서 한번 이제 그 해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500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프린서플 객체를 받도록 네, 추가를 했어요. 자, 근데 이 프린서플 객체라는 건 로그인 정보가 담겨 있는 객체인데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프린서플 객체가 그냥 널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어서라이즈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프리어서라이즈라고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로그인 되었다면 이 메서드를 호출해 주도록 네,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로그인 페이지로 강제 이동하는 네,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시큐리티를 쓰지 않는다면 그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인터셉터라는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큐리티만 잘 적용이 되면 뭐 그런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시큐리티로 사용을 했을 때 생기는 장점들이 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앤서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요 프리어소라이즈를 추가를 해서 네,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가 질문이나 답변을 쓰게 됐을 때는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넘기도록 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리어서라이즈 어노테이션 동작을 위해서 시큐리티 컨피그에다가 네, 요 부분을 네,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프리어서라이즈를 사용하려면 그 시큐리티 컨피그에다가 요 enable method security라는 요 어노테이션을 반드시 네,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로그아웃 상태에서 이제 답변을 작성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퀘스천 디테일 파일을 들어와서요. 그 답변 작성하는 텍스트 에어리어 부분에다가 요거 앞에서도 이제 봤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즈 어나니머스 뭐 이즈 어덴티케이티드라는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했다면 답변 그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디세이블을 해서 이 답변 작성하는 부분 자체를 어 아예 네, 건드리지 못하게끔 네, 그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하거나 이제 뭐 질문이나 뭐 답변을 작성했을 때 그 작성자 정보를 표현한 그 저장하는 것까지는 완성이 됐고 그 목록상에다가 이제 작성자를 함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퀘스천 리스트를 추가를 합니다. 퀘스천 리스트에서 자, 요 글쓴이라는 항목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이제 번호, 제목, 뭐 작성 일자 이렇게 뿌려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 글쓴이를 표시하는 부분까지를 이렇게 TD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자가 널이 아니면 작성자 값을 보여줘라 뭐 이런 의미예요. 네. 왜냐면은 그 아까 그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작성자 값이 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는 널인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문을 이용해서 널이면 보여주지 말아라. 네, 이렇게 조건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상세 페이지 퀘스천 디테일 HTML에다가도 작성자를 표현하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색깔 표시된 부분 잘 보시고 위치가 어딘지도 잘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 부분에다가도 작성자 부분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가 다 되면은 이렇게 그 답변한 사람의 그 이름이 뭐 유저네임이 이제 보이는 네, 결과가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화면이고요. 자, 일단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는 작성자가 없었으니까 뭐가 보여지는 건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달아 보면은 네, 이렇게 누가 답변을 한 건지 그 답변의 어떤 그 작성자 이름이 보여지고요. 현재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먼저 하고 다른 그 질문에다 답변을 달아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답변을 작성을 하면 네, 그 사용자의 이름이 뜨고 네, 뭐 시간까지 다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답변 뭐 개수 나오는 것도 다 되고요. 자, 뭐 질문을 등록하는 것도 자,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누가 썼는지도 여기에 이제 보여지게 되죠. 아까 요거는 다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작성자가 보이지 않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누가 썼는지 여기에 다 같이 보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 답변 작성자 표현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수정 삭제 기능입니다. 자, 수정 삭제는 이제 게시글을 네, 질문을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질문 자체를 삭제하거나 네, 그런 내용입니다. 수정 기능이 사실 뭐 늘 이렇게 좀 다뤄보면은 수정 기능이 조금 좀 복잡하다? 약간 조금 손이 더 간다? 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수정하는 시간을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퀘스천 엔티티에다가 네, modify date라는 네, 그 시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속성을 하나 추가했고 answer도 마찬가지로 네, modify date라는 속성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B에는 이렇게 modify date라는 것이 생기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수정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질문 상세 화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수정을 시작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퀘스천 디테일 HTML에서 자, 수정 버튼을 네, 이렇게 수정을 위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수정 링크. 자, 그래서 수정하는 링크는 일단 어떤 게시글에 대해서 수정을 할 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주소값이 question modify 그리고 그 질문의 id 값을 같이 넘깁니다. 경로상에다가 id 값을 줘야 되니까 또 버티컬 바가 사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했는지도 네, 찾는 거고 그다음에 또 수정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이 본인 걸 네. 그러니까 작성한 사람이 자기가 질문을 한 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조건을 통해서 로그인한 사용자가 자기가 작성한 게시글이라면 수정 버튼이 보입니다. 근데 뭐 로그인은 했지만 내가 작성한 질문이 아니라면 네, 이 수정 버튼 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네, 그런 조건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또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러는 마찬가지로 로그인한 회원이 자기 걸 수정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로그인 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주소값 여기 링크로 타고 왔으니까
네, 겟매핑으로 해줬고 그리고 이제 유효성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퀘스천 폼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경로상에 있는 값을 받기 위해서 패스 베리어블을 추가했습니다. 자, 일단은 퀘스천을 먼저 가져와요. 퀘스천을 먼저 가져오고요.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작성자가 맞는지를 여기서 한번 또 체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퀘스천에 들어있는 유저네임과 현재 로그인한 유저네임이 같은지, 네. 같지 않다면 또 예외를 발생시킨다. 네. 자, 같다면 이제 여기서 그 받아온 네, 수정 폼에서 받아온 그 제목과 내용 값을 이제 퀘스천 폼 객체로 이렇게 각각 필드 값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퀘스천 폼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정 처리가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처리예요. 지금은 네, 수정 화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을 시작하겠다라는 버튼인 거고 그런 다음에 DB에서 이제 그 질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퀘스천 폼에다가 담고 그걸 가지고 어차피 뭐 질문을 새로 등록하는 거나 질문을 수정하는 거나 화면으로 따졌을 때는 같은 화면을 사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리턴을 퀘스천 폼으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 폼에서 약간의 이제 수정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th 액션 속성을 삭제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th 액션 속성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csrf 값 이제 그 요게 없으면은 계속 걸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히든 타입으로 이 csrf 값을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시큐리티가 요 csrf 값이 없으면 그냥 바로 어떻게 보면 입장 거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액션 속성을 없앤 이유는 이 퀘스천 폼이 최초 질문 등록을 할 때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수정할 때도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직전에 요청 주소로 그 컨트롤러로 다시 요청을 보내는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소 값을 어차피 퀘스천 크리에이트 또는 퀘스천 모디파이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액션 속성이 없어도 그 수정인지 삭제인지 따라서 네, 이렇게 주소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 클래스를 수정을 합니다. 자, 서비스 클래스는 그 네, 퀘스천 객체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 값을 받아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 기존 퀘스천 객체에다가 이제 바뀌는 부분은 서브젝트하고 콘텐트가 뭐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다 담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정 일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modify date도 이제 현재 시간으로 기록을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세이브로 다시 호출을 합니다. 이건 테스트 코드에서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컨트롤러 클래스에서는 이제 포스트 매핑을 사용을 해서 또 로그인 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자, 여기 뭐 밸리드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증을 한 결과를 담는 바인딩 리절트, 그리고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프린서펄, 그 다음에 경로의 아이디 값 가져오기 위한 부분. 네, 뭐 매개 변수가 이제 꽤 많으니까 잘 보고 네,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유효성 검증에서 이제 실패를 하면 다시 퀘스천 폼으로 넘기고, 자, 퀘스천 서비스에서 그 일단 퀘스천 객체를 가져옵니다. 퀘스천 객체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네, 작성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서 없으면 다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만든 그 서비스 클래스의 modify 메서드에다가 이제 퀘스천 엔티티 객체 넘기고 그 다음에 제목값 그
퀘스천 폼, 그러니까 수정 화면에서 받아온 제목값, 그 다음에 내용값을 각각 받아옵니다. 자, 그 다음 수정 처리가 끝나면 어디로 보내냐면 리다이렉트를 이용해서 질문 상세 화면으로 다시 보내도록 합니다. 뭐 이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어떤 데서는 뭐 수정을 하면 그냥 목록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 어떤 사이트들은 뭐 상세 화면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제 수정이 완료됐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네,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편한 방법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어, 자기가 쓴 게시글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정이라는 버튼이 보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정을 클릭하면 수정 화면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바꿔서 이제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그 내용이 이제 반영이 돼서 그 상세 화면에 다시 그 수정한 내용이 바로 보이는지, 네, 이거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삭제 버튼입니다. 삭제 기능. 자, 삭제 기능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 퀘스천 디테일에다가 추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삭제 버튼 부분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클래스 부분에 delete라는 클래스 요소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어, 여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퀘스천을 요청하는 주소는 또 퀘스천의 delete에 그 해당 아이디 값을 보내는 방식으로, 네, 주소 값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인지, 네, 작성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서 삭제 버튼이 보이게끔, 네, 하였습니다. 뭐 수정이랑 거의 비슷하죠. 자, 삭제를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좀 동적인 처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삭제하시겠습니다, 습니까라는 그런 확인창을 같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필요한데요. 요거는 뒤에서 구현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질문 상세 템플릿에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포함하는 그 부분을 또 그러니까 영역을 좀 지정해 놓기 위해서, 자, 레이아웃 HTML에다 이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하는 영역을,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퀘스천 디테일 HTML에 와서 어, 그 영역, 네, 프래그먼트를 지정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다가 그 삭제 처리를 위한, 네,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자, 먼저 그 앞에서 그 삭제 버튼에다가 딜리트라는 클래스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 딜리트라는 클래스가 적용된 요소를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딜리트가 적용된 요소들을 이제 배열 형태로 해서 순회를 한 다음에 어떤 요소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예, 그걸 받아오고요. 그래서 컨펌이라는 창을 띄웁니다. 예, 컨펌이라는 거는 확인 또는 취소가 보여지는 그러한 이제 뭐 알림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요 링크로 요청을 보내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dataset.uri라는 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앞에서, 네,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 URI라고 작성한 부분. 네. 그러면 어, 어떤 어떤 요소가 클릭이 됐는지를 이제 그 아이디 값까지 이제 같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삭제를 클릭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주소를 만들어서 컨트롤러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서비스 클래스를 수정을 합니다. 아니, 추가를 합니다. 서비스 클래스에 이제 삭제를 위한 메서드. 자, 삭제 처리를 할 때는 그냥 퀘스천 객체 자체를 넘겨서 레파지토리에 딜리트로 요청을 보내고요.
자, 컨트롤러에서는 또 로그인 했는지 체크하고 주소값. 그래서 로그인 정보, 그 다음에 패스 베리어블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 객체를 얻어오기 위해서 서비스로부터 퀘스천 객체를 얻어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본인인지 확인해요. 그래서 본인인지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맞다면 이제 서비스 클래스의 딜리트 메서드로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삭제가 처리됐다면 리다이렉트로 목록을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요 알림창이 뜨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그 항목이 네,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 수정 기능이에요. 네, 아까는 질문 수정 기능을 했고 답변 수정 기능도 뭐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하니까 네. 자, 여기 수정 버튼 또 뭐 형태는 비슷합니다. 요 주소는 answer의 modify의 그 answer의 id 값을 보내고 자, 그다음에 또 본인인지 그리고 본인이여야만 수정 버튼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비스 클래스에서는 일단은 answer 자체를 가져오는 메서드를 추가했어요. 네, answer 자체를 가져오는 메서드. 왜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질문에 answer가 따라오는 형태로 있다 보니까 answer 자체만 가져오는 내용이 없었는데 수정을 할 때는 그 answer 하나 자체만 수정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아이디를 가지고 answer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find by id 하는 내용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수정하는 메서드입니다. 수정하는 메서드에서는 이제 answer 객체를 넘기고 그 다음에 수정에서는 뭐 제목이 없으니까 내용만 넘겨서 내용 담고 그 다음에 수정 시간 담고 그래서 레파지토리의 세이브 메서드로 또 호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answer 컨트롤러 자, 로그인 여부 확인하고 주소값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정보를 받아오는 answer form 그리고 패스 베리어블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프린서플. 네, 거의 유사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먼저 그 해당 answer 객체를 가져오고요. DB로부터. 그리고 본인 확인하고 다 됐으면 어 이제 그 answer 폼에다가 이제 수정할 정보를 받아옵니다. 네. 이제 수정할 정보, 그러니까 원래 기존 정보를 받아오는 거죠. 기존의 DB에 담겨 있던 답변 정보를 받아와서 answer 폼으로 갑니다. 네. 아직은 수정 이제 화면을 띄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answer 폼 HTML로 와서 네. answer 폼 HTML을 만듭니다. 네. answer 폼 HTML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네, 답변 수정하는 화면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답변 등록만 그냥 질문 화면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액션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소값을 바로 그 이전 그 요청된 주소값을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CSRF 값을 히든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수정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요. 네. 또 로그인, 주소, 그 다음에 밸리드, 그리고 바인딩 리절트, 패스 베리어블, 프린서플. 네,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answer를 가져옵니다. 또 가져와 가지고 여기는 본인 확인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클래스에다가 answer 엔티티 객체 그리고 이제 수정할 내용을 담은 이제 그 수정 내용을 함께 보내고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수정이 끝나면 이제 질문 상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 답변 수정 기능까지 네, 이렇게 해봤고 자, 그다음 이제 답변 삭제 기능입니다. 뭐 지금 질문과 답변을 모두 다 수정 삭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어지고 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교재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기능이니까
뭐 질문 삭제 기능, 질문 수정 삭제 기능을 먼저 해보시고 답변 수정 삭제 기능은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삭제 버튼을 또 추가를 해요. 답변 삭제 버튼. 네, 또 여기 데이터 URI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클래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어야만 삭제 버튼이 보이도록. 자, 서비스 클래스, 네, 앤서 객체 받아서 딜리트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앤서 컨트롤러에서는 어, 이제 또 로그인 주소, 그 다음에 본인 확인 위한 프린서펄, 그 다음에 패스 베리어블. 그래서 앤서 객체 얻어오고 그리고 본인 확인하고 서비스 클래스로 넘기고 끝나면 디테일로 넘기고. 네, 이번에는 뭐 답변만 삭제되는 거니까 네, 질문 상세 화면으로 다시 리다이렉트를 걸어도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삭제를 클릭하면 네, 또 삭제 처리가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 시간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수정 시간은 기록은 다 했는데 이제 그걸 화면에다가 추가만 하는 거예요. 자, 퀘스천 디테일에다가 어, 이것도 왜냐면은 수정을 하지 않은 질문도 있고 수정을 한 질문도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보여달라고 하면 또 수정을 하지 않은 질문들은 modify date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러가 생길 수 있으니까 if 문을 이용해서 널이 아니면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수정 그 수정 시간이 있으면 보여달라. 네,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네, 이렇게 그 작성 일자 옆에다가 네, 수정이 언제 되었는지를 이렇게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로그인 한 상태에서 자, 질문을 하나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제 내가 쓴 게시글이기 때문에 수정 삭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 화면이 네, 나오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제목 수정됐고 이렇게 내용도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정 시간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리고 삭제는 마지막에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등록하면 네, 답변 등록됐고 자, 답변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이 되고 또 수정 시간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삭제를 클릭하면 네, 알림창 뜨고 확인 누르면 이제 답변이 지워지죠. 자, 그리고 질문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질문도 이렇게 삭제를 클릭하면 삭제하겠냐고 물어보고, 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되면서 이렇게 목록으로 네,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정 삭제 기능이 사실 수정 기능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이게 수정 기능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컨트롤러를 두 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잘 천천히 보시면 네,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기능이니까 네, 잘 따라 해보시면서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